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JP모건 비트코인 변동성 조정 기준서 장기적 매력 부과 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이 조정세가 크게 한번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바이낸스에서는 싹쓸이를 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 잠시 후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P모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 이 JP모건이 최근 조정을 겪고 있는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금과에 비교해서 변동성 조정 관점에 상대적 매력이 역설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변동성 조정 비율이 역사적 저점 부근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변동성 비교 모델을 적용할 경우 비트코인의 이론적 가치가 약 26만 6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거의 저점까지 왔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금과 비트코인 간의 이제 성과 격차가 크게 벌어졌지만 이는 심리적 요인에 따른 측면이 크다라고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심리가 완화될 경우 비트코인이 다시 금의 대안적 해지 수단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와이즈 악재 반영 끝 비트코인 바닥 근접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급격한 하락에서 이 매토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디지털 자산 급락에 대해 이번 하락은 과거와 같은 4년 주기 조정의 일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죠. 이번 하락의 배경은 이 4년 주기 앞당긴 이 매도가 있고 AI 귀금속으로 이동한 투자자의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레버리지 청산, 그리고 케빈 워시 지명에 따른 매파 우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 불안, 그리고 전반적 위험 자산 회피 심리, 이렇게 6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약세의 원인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주기 중에 하나가 왔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해요. 비트코인 4년 주기는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4년 주기가 끝났다라는 소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이 흐름, 이 조정 흐름을 보면 정확히 4년 주기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전혀 한치의 오차도 없이 4년 주기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작년에도 제가 이제 10월 4년 주기설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4년 주기가 이제 명확하냐 아니냐는 뒤에 흘러봐야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 조정기가 왔을 때 그 명확한 확신이 드는데, 지금 이제 조정기가 중간에 왔을 때 제가 5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50주 이동평균선 깨지면 지금 4년 주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조정 장세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주의를 하셔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기가 크게 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4년 주기라는 거 결국에는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주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비트코인의 투자는 굉장히 명확해요. 우리가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을 그래서 무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지난해 1,00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AY와 금은 시장으로 관심이 분산되면서 유동성도 또 줄어드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관세에 대한 문제들도 여러 가지 또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과거 급락의 패턴들을 한번 볼 건데, 지금 이제 과거 2014년에 86%나 하락을 했었어요. 이때가 초창기라 굉장히 흔들림이 컸을 때고, 2018년만 해도 이제 84%, 그러니까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이제 84%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컸죠. 이 조정세가 나올 때마다 아주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FTX 사태 때 77%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세가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최근 들어서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 요것들은 이 추세가 하나의 추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토고는 지금 54% 조정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뭐 60%대, 67%, 뭐 70% 가까이 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77%에서 과연 54%로 바로 끝날까?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과거 사이클 12개월에서 13개월이 이제 조정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정 기간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2018년과 2022년 하락기를 언급하면서 그때 느꼈던 불안감과 지금의 공포는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훌륭한 매수 기회였다라고 하고 있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비트코인 과거의 패턴들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뭐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비트코인의 급락 상황들은 언제나 공포를 불러왔고 오히려 과거가 더 공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폭락은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86%, 84% 거의 다 소멸 정도까지 갔어요. 여기 86%는 거의 90%인데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 소멸. 그때 비트코인은 진짜 사라진다라는 소리 엄청 많이 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소리들이 가득했을 때입니다. 이때에는 정말 이제 완전 야만의 시대였죠. 그때 지금 비트코인이 이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도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고요. 지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신호냐? 결국에는 이제 바닥에 근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비트코인의 욕을 그렇게 많이 들었을 때가 거의 바닥권이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욕을 많이 할 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이때 그 비트코인 욕을. 근데 요것보다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바닥은 이제 무관심할 때예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할 때는 지금 이제 아직은 관심은 있어요. 비트코인 조정 나오고 막 폭락 나오고 다들 이제 관심이 있는 때예요. 그나마. 근데 이제 이게 무관심으로 갈 겁니다. 이게 무관심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돼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 바닥권에서 내가 매수를 하겠다, 매집을 해나가겠다 하신다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아무런 말도 없는 때,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뭐 비트코인 전혀 뭐 투자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관심조차 없는 때 그때를 노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 바닥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DCA 전략으로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이야 뭐 계속 그냥 사 모으시면 되는데 진짜 나는 바닥권에서 조금 돌릴 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 바닥권은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근데 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현금 많이 마련해 놓으시고 천천히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2018년과 2022년의 하락기를 언급하면서 그때 느꼈던 불안감과 지금의 공포 비슷하다. 여기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2018년 저점에서 매수한 투자자가 이후 2018년에서 투자했을 때 2000%, 2022년 매수자가 3년 만에 300%, 400% 넘었죠. 그래서 상당한 큰 수익을 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만으로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문제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응하느냐, AI 기반 블록체인 혁신 등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결을 하나하나씩 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11억 달러 청산 후 복구 개미들 던질 때 바이낸스는 싹쓸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개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던지고 있어요. 모두 다 이제 비트코인을 다 내팽개치고 다 이제 도망을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남은 건 결국에 이제 기관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같은 이런 곳에서 보험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들이고 있어요. 일부러. 지금 3,600BTC를 65,000달러 부근에서 이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해당 조치는 바이낸스가 계획한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전환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하고 있죠.
굉장히 영리하고 투자를 엄청 잘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이제 분할 매수를 천천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자금 여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막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뭐 자금이 많으니까 뭐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시장 분석가들은 58,000달러 비트코인의 최후 지지선을 주목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200주 이동 평균선과 역사적 거래량이 집중된 지점으로 하락 추세를 저지할 핵심 요충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바닥권 어디까지 이제 조정이 갈 것이냐 요거 한번 이제 궁금하실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200주 이동평균선 이게 가장 지금 많이 신뢰를 받고 있는 지지선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바닥권 형성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거나 아니면 이걸 살짝 깨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00주 이동평균선 언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이 대부분 바닥권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보자면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선이 지금 바닥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많이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 뭐 이 지표가 100% 맞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많은 다수의 이 전문가들이나 이 투자자들이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을 지지받느냐 이걸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보이시면 200주 이동평균선 딱 위쪽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죠. 이게 명확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절대 무시 못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명확하게 이 59,000달러 선, 59,930달러 선을 지지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살짝 반등이 나오죠.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완전히 뭐 방향을 턴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과거처럼 한번 여기서 흔들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보일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때에도 비슷했습니다. 이때에도 이렇게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오고 크게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여기서 확 내리죠. 확 내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요. 이때 이렇게 살짝 뭔가 조정을 보이고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급락이 나오죠. 조정기 때에는 항상 이런 움직임이 자주 나옵니다. 뭔가 크게 폭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살짝 나오지만 그 힘이 약해서 다시 한번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가요. 그리고 조정기 때에는 이제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 그리고 횡보를 계속하면서 이 모아가는 흐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이 저점이 지지되는 흐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점이 좀 깨지더라도 그 안을 다시 유지를 하죠. 이 유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힘은 결국에는 바닥에서 이제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걸 멈추지 못해요. 이 떨어지는 폭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건 결국엔 고래들, 이 세력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그들이 이 매집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구간이 이렇게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이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무관심의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는 비트코인을 쳐다도 안 보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될 딱 그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벌써 손 털고 다 나가셨겠죠. 이 방송도 별로 이제 들을 필요도 없을 거고.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 방송을 들어도 지금 당장 막 그 하락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하게 이 돌리는 순간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타이밍을 알려드릴 거고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 핵심 자리는 결국엔 이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 바닥권에서 더 이상 꺼지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는 상태. 이 상태가 들어가는 게 진짜 구간입니다. 진짜 구간. 여러분들 이때를 좀 기다리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걸립니다. 조정기는 어차피 시간의 싸움이고 이 시간 동안 이 세력들이 매집해주는 시간이에요. 계속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나가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벌어야 돼요. 어차피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자신들이 바닥권에서 적은 그 저렴한 가격으로 매집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리지 않아요. 오랫동안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나가는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죠. 이때에도 뭐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때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너무 지금 서두를 필요도 없고 천천히 나는 모아간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크게 수익을 낼 걸 기대하고 조금씩 모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여유 가지시고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지금 공포 탐욕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악이에요. 지금 이 익스트림 피어죠. 완전히 극단적 이 공포 상태 9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올해 거의 이제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10까지 내려온 적은 있어도 9까지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 거의 6이네요.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공포 상태에 지금 질려있다. 모든 투자자들이. 그때가 이제 바닥권이라고도 하는데 바닥권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너무 과감한 지금 투자를 하실 때는 아니다. 조금씩 기다리시고 나중에 투자 기회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 11%나 반등이 나왔어요. 꽤 많은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반등도 크게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분명히 또 조정세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들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트레이티지 비트코인 8,000달러까지 가기 전에 안 판다. 스트레이티지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지만 안 팔아요. 과거에도 안 팔았어요. 과거에도 이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계속해서 들고 있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이티지가 지금 과연 뭐 이 자금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가상자산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보다 더 독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악재들이 이럴 때 이제 많이 터져져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에서 정보부처와 인터넷 규제기관 그리고 이 사법부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상자산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만 쓰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 감시하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에서는 이 가상자산을 잘 쓰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나 이런 때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하지 않는 것들, 중국이 지금 대부분의 국내 산업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국내에서 좀 산업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날에서 이제 신한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송금 테스트를 또 완료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국내에서 발빠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날은 지금 신한은행과 국내 최초 스테이블 코인 기반 초고속 최저가 글로벌 송금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해외 송금 쪽에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많은 자금들이 움직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송금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다날도 그렇고 뭐 지금 서클 결제망에 합류한 헥토 이노베이션, 헥토 파이낸셜 뭐 이런 쪽도 대부분 다 의미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첫 흑자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 AI 협력광을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카카오페이 쪽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힘을 쏟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고 지금 최초로 영업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들 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종락과 같이 헥터 파이낸셜이나 NHNKCP, 다날 대부분 다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쪽만 이제 조정이 나온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시장이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락이 나왔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린다. 분명히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장이었어요.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이제 일시적인 조정장이 왔을 때에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뭐 여기 고점에서 갑자기 급락을 하죠. 뭐 11%까지 막 급락을 하죠. 이런 것을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실제적으로 이 고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선을 지켜주는 한은 이 안에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흐름들을 이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NHNKCP도 똑같아요. 이 하단선 여기를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단에 왔을 때, 저점에 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걸 돌릴 때까지 모아가는 흐름들,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고, 뭐 다날도 지금 조정기가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양봉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다날도 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NHNKCP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헥터도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어요. 이 하락기에도. 그래서 다들 이런 관심은 계속해서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테마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